자타공인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필기 실기에 대한 그 해설과 정말 그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총 4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산업 디자인 일반과 색채 및 도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료에 대한 걸 보거든요. 네 번째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지금 1과목부터 3과목까지는 우리가 봐보면은 보통 그 디자인과 미술 기법들에 대한 것 쭉 나오고, 마지막 한 과목이 바로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것이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기가 아니고 필기에 대한 것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예전에 그 수검장에 봤더니 이러한 내용의 쪽지가 있었어요. 어떤 그 아주머님, 그 학원 관계자가 쭉 넣어놓고 가시더라고요. 어떤 거냐? 필기만이라도 합격을 하세요 얘기하죠. 나머지는 우리가 해결해 줍니다. 멋있는 얘기죠. 근데 실제 상황이 이래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실기책을 뒤져 딱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마운팅을 하라니, 자르라니, 절단선을 그으라느니, 이런 게 이제 압박이 엄청 크게 들어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냉철하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의 그 첫 시작이자마자 그 큰 산이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필기예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필기 시험장에 갔을 때 이런 게 이제 놓이는 만큼 필기 시험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 첫 번째 과목인 이제 산업 디자인 일반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디자인에 대한 것들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상업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내용들이 약간 좀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품 디자인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앞에서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했었죠. 어떤 거요? 상업이란 얘기를 했었죠. 커머셜이요, 커머셜. 아무리 어떤 걸 한다 하더라도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는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메이크머니, 돈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잠깐 그 4차 산업하고 그 다음에 예술에 대한 것도 잠깐 아트하고 연결고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디자인은 예술은 아니에요. 그 미학은 있죠. 있긴 하지만은 그 심오한 철학이 있지만은, 그러나 상업성을 빼면 안 된다. 예문들을 쭉 한번 살펴봐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쭉 이제 그 공존에 대한 얘기라든지 어떤 재료에 대한 얘기들, 어떤 역할의 도구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필요에 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은 이게 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풀 때요, 봐보면은 그 해당되는 그 영역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잠깐 기억이 안 나도, 내용이 안 떠오른다 하더라도요, 이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긋나는 얘기가 나오면요, 그것이 사실상 뭐예요? 그 정답일 가능성이 있죠. 네 번째 봐보시면은 인간 감성에 맞춘 순수 예술이어야 한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디자인과 예술하고는 그 스타일 차이가 있댔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틀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밑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이건 좀 경직된 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디자인과 아트 부분의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선의 조형적인 그 편 중에서 단조로움을 없애주려고, 그리고 흥미를 유발시켜 가지고 좀 역동적인 분위기, 활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지만 그게 너무 심해지면은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예문이 이제 수직선, 그 다음에 수평선, 포물선,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이런 그 선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수직선, 수평선, 그 다음에 포물선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이 하나의 패턴이 있죠. 흐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사람들이 봤었을 때 오히려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 수평선의 흐름이 있죠. 수평선의 흐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사람들이 봤었을 때 오히려 편안해져요. 그래서 그 수평선의 흐름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사람들이 봤었을 때 오히려 편안해져요.
이제 그런 가구들이나 우리가 쓰는 물품들이 모양이 다 제각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플랫이란 게 있죠. 딱 그게 그 엣지 따로 보죠. 그러니까 탁탁탁 어떻게 딱 봤었을 때 어떤 그 안정감을 주는 흐름이 있죠. 그게 다 디자인적 어떤 법칙들이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유일하게 조금 다른 느낌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선이죠. 다른 느낌, 이제 불규칙성을 줘버리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다른 느낌을 주고 변화를 줄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걸로만 나간다면 어떻게 돼요?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겠죠. 어떤 그런 그 지금 이제 그 어떤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점이나 선이나 면을 배치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그 심리적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 그런 것들도 봐보면은 사실상 뭐 어떤 거예요? 디자인적 그 기법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디자인에는 뭐 색상이라든지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조차도 다 뭐가 되면은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 기호학적 어떤 그런 느낌들, 그 이론들이 이쪽에는 다 이제 묻어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되게 좀 독특해요. 차별화, 마케팅 전략의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차별한대요. 디퍼런트 하겠대요. 자, 요즘에 그 경영 철학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죠. 차이를 둬라, 다르게 하라. 애플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하라, 뭐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그 차별화 전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 중에 거리가 먼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문을 봐보시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제 첫 번째 경쟁 우위 전략, 그죠? 경쟁 우위를 장악한다. 이게 그 손자병법에 보면은 그 나의 강한 걸로 상대의 약점을 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경쟁 우위, 경쟁 우위는 다른 게 아니고요. 분명히 상대편이 모든 게 다 강해요, 그냥. 근데 딱 하나 내가 강한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상대를 하고 결전이 붙는 그런 방식이 바로 뭐 어떤 거면은 경쟁 우위 전략이라고 하고, 그거를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란 것도 하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은 시장 입지를 획득한다. 시장에서의 자기 입지죠. 브랜딩도 하고 여러 작업들을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차별화 전략인 거죠. 같은 핸드폰이에요. 애플이 있고요. 갤럭시가 있고요. 그죠? 샤오미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각 핸드폰마다 뭐가 어떤 게 있나요? 각 펜이 있고 시장이 다르고 그렇게 이제 그 상자의 스타일이 다 다르죠. 예,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 핸드폰을 사용한다라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핸드폰을 쓴다라는 거에 대한 그 차별된 특징들은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그 기업 운영이나 그 디자인을 할 때, 그 다음에 마케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봐봤었는데요. 어떤 그 여러 교육기관이 모든 걸 다 잘하는 교육기관이 있는가 하면요. 저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컴퓨터 개발하셨던 분이고 소프트웨어 개발하셨던 분인데요. 그분하고 몇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만 가르쳐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역사도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래도 소수 인원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교육기관들도 있는데 그게 퀄리티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기관들이 쉽게 범접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실적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런 거.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차별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이제 어쩌면 경쟁 우위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상당한 보면은 시장에서의 어떤 이미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르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의 증대. 이제 수익의 증대는 이제 보면은 차별화 전략의 목적, 수익의 이제 그 결국에는 마케팅을 하자면 돈을 많이 벌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 전략에다가 그거를 이제 목적으로 삼는 그 요소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봐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
그 협력 업체 합병이라는 게 나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그게 그 M&A라 부르잖아요. M&A하고 차별화라 이런 그 마케팅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거는 그쪽으로 관련이 있겠죠. 그 이제 그 경영에서 좀 더 이제 그 이제 마케팅이라기보다는 기업 경영 전략, 기업 경영 이제 그 운영의 이제 그 방법론으로 쓰는 방식인 거죠. 그죠? M&A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주식만 이제 교환을 하느냐, 아니면 이제 그 이제 적대적 인수합병이라고 불러가지고 회사를 아예 그렇게 해버리느냐. 어떤 경우는 회사를 매입을 한 다음에 그 회사 브랜드도 없애버리고요. 그냥 다 없애버리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거하고는 지금 있는 차별화 마케팅하고는 관련이 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네 번째 문항은 이제 거의 이런 그 전체적인 문제의 흐름하고 그 관련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보셔야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의 궁극적 목적 얘기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어떤 거면 딱 이건 거예요. 나중에 이게 나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앞에 있던 문제들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막 그 이제 너무 이제 사적인 욕망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면요, 그거는 좀 아닌 거고요. 보시면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생활 환경의 개선 및 그 다음에 뭐래요? 창조. 그러니까 디자인이 우리 그 예술계나 디자인계나 이런 용어가 있어요. 어떤 거면은 자기 복제, 창조가 아니라인 거죠. 계속 한계를 돌파하면서 뭔가 만들어내고 가치를 창출해내고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그 디자인의 하나의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게 이제 보면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는 그렇게 너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그렇게 깊게 들어간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 디자인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거.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지금 그 모 핸드폰 같은 경우 어떻게 됐나요? 이어폰 선을 절단해 버리고 딱 그 이제 그 무선으로 막 이제 그 이어폰 꽂고 막 듣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갤럭시였었나요? 그 무선으로 이제 막 충전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그 이제 완전히 그 화면을 접어버린다라든지 그런 핸드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무인양품인가요? 아예 상표를 뜯어버리고 아예 상표가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은 하나의 이런 한 가치가 반드시 필요하도록 그 딱 정의를 내리고 결단을 내려서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버린 거죠. 그런 게 하나의 디자인으로서의 창조 활동이 아닌가. 그게 또 이제 시장에 또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타이포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쇄 쪽이죠. 인쇄 쪽으로 보는 건데, 올바른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딱 봐보면은 활자를 통해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 타이포그래피는 이름 딱 들어보면은 타이포, 그러니까 글씨죠. 그 글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한 글씨가 아니고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형들, 글자와 비슷한 그림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무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오면은 이쪽으로 전부 다 흡수가 돼서 들어간 거죠. 예전에는 그 활판이나 인쇄판을 해가지고 꽂아가지고 막 찍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인쇄에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 디지털 퍼블리싱이라든지 여러 기술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 레이저 프린터 말고서라도요, 양질의 그런 프린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이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개념들도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확장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서는 답이 되고요. 색채 및 도법이거든요. 제2과목 색채 및 도법. 자, 앞에서는 그런 이제 그 디자인적 철학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한 살펴봤었고요. 이제 이 디자인 요소들을 어디다 띄울 것인지, 차원에 대한 문제죠. 그것을 어떻게 도면할 것인지. 자, 거기에 이제 대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태의 대상물과 그것을 관찰한 눈과의 사이에 화면을 두고 그 시점에서 대상물의 각점을 이어가지고 화면에서 얻게 된 그림을 얻는 도법은 무엇일까? 이런 문제가 꼭 그 한 회차에서 두세 문제는 꼭 나와요. 좀 더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경우는 그 용어들을 하나씩 명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면은 뭐 정투상도, 그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눈치채셨겠지만요, 투시도예요. 쭉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대상물하고 이제 이쪽 거리하고 딱 이제 측정을 하면서 이제 그 도면화하는 투시도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완전히 이건 스킬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바로 그 문항 체크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지고 서서히 이제 어둠이 깔려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추상 이제 보면은 사물이 흐릿해지거든요. 오랫동안 이제 있다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어떤 그 시각적으로 보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이게 뭐냐면은 방명시라고 하죠. 방명시. 일출, 보다 일몰. 이랬을 때 우리가 그 보다 보면은 일출할 때나 일몰을 볼 때나 그때는 뭐 태양 봐도 눈이 뭐 어떻게 상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몰이나 일출 보러 막 가잖아요. 뭐 바닷가를 가거나 어딜 가거나 그러는데 근데 그걸 하다 보면은 약간 좀 그 형체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흐리다하게, 그죠? 뭐 그래서 약간 좀 시각적으로 좀 이상한 형태로 이제 현상을 겪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방명시라는 거죠. 빛이 남아 있는 상태. 그게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좀 가벼운 느낌을 주는 색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 1번, 2번이요. 4번하고 8번 특징이 뭐예요? 굉장히 무거운 톤이에요. 보면은 뭐 파랑, 자주, 녹색 3번, 1번, 3번, 4번, 그죠? 근데 2번은 뭐야? 노랑이죠. 확산된 느낌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슬쩍 뜨는 것 같은 느낌도 줘요. 이래서 어떻게 되면 얘는 2번이 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색채 조화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그 색채학자 저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봐보시면은 밑에서도 좀 예시가 나왔는데 질서의 법칙하고 질서의 원리하고 유사의 원리하고 친근감의 원리, 명료성의 원리 해가지고 4가지에 대한 게 쭉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색채 조화에 대한 게 얘기 나오는데 이 중에서 관련성 없는 건 어떠냐면 방향성의 원리 해가지고 나와있는 1번이 이제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4가지 원칙에 대한 그 이해가 있다 그러면요. 이해하고 자주 봐주고 이해해서 그걸로 끝나면 이건 틀려요. 헷갈려가지고. 계속 봐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흔히 깜지 쓴다고 막 암기하잖아요. 다 소용없어요. 저도 한번 여러 번 진짜 막 엄청 쌓일 정도로 깜지를 쓰고 막 그랬었는데 시간을 차라리 멀리 두고요. 자주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화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숙련되게 해가지고 개념을 완전히 흡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 유형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목이 디자인 재료입니다. 이 디자인 재료는요, 이제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도면에 있었던 것들, 철학이한 것들을 도면화시키고 도면했던 것을 이제 실체화시키는 재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희한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재료가. 근데요, 희한한 게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요, 문제 수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온 유형들도 뻔하거든요. 뭐 악교의 재료가 되는 것은, 뭐 밀랍의 재료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패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 대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보시고, 이거 만드는 뭐 영상도 있고 뭐 텍스트 자료도 나와 있고 사진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보시면요, 한 몇 번 보다 보면 머리에 팍 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 영역에 있는 문제들은 준비하시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도자기 재료, 유약의 이제 그 3대 요소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장석, 뭐 규석, 그 다음에 석회석이 해가지고 이게 그 유약을 만드는 재료도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른 애는 누구예요? 밀랍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왁스라고 부르죠, 왁스. 밀랍 인형 뭐 이렇게 부르는 거. 그게 이제 그 밀랍이라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거죠. 이제 유약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들로서 이제 화학 물질에 가까울 정도의 그 암석 그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돼 있고, 특히 밀랍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양초의 재료 같은 걸로도 쓰이더라라는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얘는 너무 명확해요. 그 이 과목보다 더 명확하다 보시면 돼요. 어차피 이게 딱 쓰이는 것이 이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책의 표지나 카탈로그, 포스터 등에 사용하는 종이는 이렇게 되는데, 이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면 실무에 있는 분들은요, 이거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게 이번 문제가 딱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 저도 이제 따로 이제 프로젝트가 들어올 때 봐보면은 이런 그 인쇄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꼭 이걸 쓰거든요. 바로 뭐예요? 이제 아트지라고 있어요. 아트지. 그 잡지나 이런 데 보면은요, 혹은 뭐 포스터나 이런 데 보면은 약간 좀 광택이 나면서 이게 쭉 찢으면 쭉 찢어지는, 약간 좀 이제 종이 간에 이제 결합성이 좀 느껴지는, 그리고 보통 볼 때 그 잡지 표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때 보면은 다 이제 아트지라고 하신다 보시면 돼요. 명함도 아트지로 해요. 명함도 아트지로 하는데 상당히 이제 사용성이 이제 높은 이제 그 종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실무했던 분들은 바로바로 찍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아트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서점에 가셨어요. 종이들을 쫙 보면요, 다 비슷한 종이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아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재료에 대한 거 넣었을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실 수도 있는 게 어떤 거는 그런 도자기 유약에 대한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 도자기 만든 데로 가야 되니까 그거는 어렵죠. 하지만 그 근처에 있는 것도 우리 경험을 해볼 수가 있죠. 노력을 한다라면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그런 그 흐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과목, 드디어 네 번째 과목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과목은 컴퓨터 그래픽스인데요. 여기는 몇 가지만 딱 살펴보고 시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영상 파일 포맷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네 번째 NTSC, 그 텔레비전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모니터에 나와 있는 그 이미지를 슬라이드 필름으로 옮기고 싶다면은 어떤 출력 장치를 써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좀 기계적인 부분들인데 이건 보면은 유일하게 필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죠? 필름 레코더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문제 풀면은 그 너무 완전 찍기 아닌가 그러는데 실제 그래요. 그 실제는 필름 레코더가 그런 일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관련된 그 장치는요 보통 그 관련된 용어를 쓰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나 프린터로 인쇄할 때 정밀도를 나타내는 해상도 단위는 무엇인가? 도트 포인트, DPI죠. 도트라고 딱 써있죠, 저기. 그죠? 자, 다음 컴퓨터 내부 연산 방법에서 8비트, 16비트, 32, 64비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정보 처리를 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애가 누구인가, 그 역할을 수행한 거 누구인가 그랬는데 이거는 버스라는 애가 그런 역할을 맡아요. 얘가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이동시키는 역할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컴퓨터 시스템 중에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스피커 장치는 출력이에요. 소리 출력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이미지 처리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그 2D 뭐 처리 프로그램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건데, 그런 작업,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은 이런 그 이미지 프로그램들이 이런 처리를 할 때 보시면은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런데 이미지엔 작업을 한다 해서 이미지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딱 용어가 역할에 딱딱딱 맞아 들어가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다음 이제 실기입니다. 실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전체 맥락을 잡는 쪽에서 마무리한다 얘기했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실기 문제들은 어떤 요구 사항이 나옵니다. 근데 실기 시험지 보면 아시겠지만 흑백이에요. 컬러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시간이 총 4시간이고 굉장히 촉박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얘는 이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시험지가 나옵니다. 이게 나와 보면은 왼쪽에는 만들어야 될 요소들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걔네들을 전체적으로 묶었을 때 이제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작업을 하고 이제 그 인디자인으로 최종 마무리를 한 거죠. 뒤에는 이제 그에 관련된 이제 그 요구 사항들인 거죠. 그래서 종이를 어떻게 배치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전부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인 거고요. 그래서 마무리에는 이제 여기서 결합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 시험지 보고 그다음에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 소스들을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차례대로 만들어내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편집 프로그램으로 최종 마무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을 재단선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인쇄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기의 전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의 첫 번째 수업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좀 같이 나갔었고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의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어느 이제 그 준비를 하는데 막연함이 아예 없을 수도 이제 아예 없어지진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 흐름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는 이제 그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 어떤 누군가가 걸어갔었던 하나의 길이 하나 확실한 전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던 방법으로 쭉 같이 열심히 이제 그 시험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이후에 또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그 실력을 쌓는 컴퓨터 그래픽스 그 이후에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을 하나씩 찾아보시면은 더욱더 이제 그 높은 기술들을 쌓고 그 다음 단계에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플랜을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